로 승용차 운전자가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충돌 여파로 승용차 엔진에서 불이 나 차량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현옥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 상승 출발했습니다. 다만 코스피 시장의 오름폭은 제한적이고 코스닥 시장은 상승폭을 늘리며 3거래일째 오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4.94포인트 상승한 2,578.74에 코스닥은 6.38포인트 오른 729.19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FOMC 결과를 소화하며 간밤 미국 3대 지수는 높은 변동성을 보인 끝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수급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를, 개인은 순매수 중입니다. 제약과 화장품주 강세 속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동반 상승을, 한화솔루션을 비롯한 태양광 관련주, SKC와 삼양식품 흐름 좋습니다. 반면 카카오는 실적 부진의 하락을, 네이버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크래프톤 약세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나우 로보틱스 급등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396원 7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중국은 이번 5월 노동절 연휴에 각 지역 정부기관이 관광객들에게 구내식당을 개방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장쑤성의 한 정부기관 구내식당. 길게 줄지어 선 사람들은 식사하러 온 관광객들입니다. 从网上得知，现在东海县政府搞活动招待各地的游客，所以我们特意来品尝一下这里的菜品。 충칭의 한 정부기관 구내식당에는 노동절 연휴 첫날에만 7,000명이 몰렸습니다. 이날 하루 소비된 쌀과 돼지고기 양이 각각 600kg과 750kg이나 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구내식당을 개방한 저장성 취저우시 정부청사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过来了，我早上很早就过来了，吃了一个鸭头，然后一些鸭掌之类的，因为徐州出名的就是鸭头嘛，所以说一定过来一定要吃。 식당이 쾌적한 데다 저렴한 가격에 지역 별미까지 맛볼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정부기관 구내식당 식사가 관광객들의 방문 코스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복고풍 패션과 자전거가 어우러진 특별한 행사가 런던을 물들였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트위드 복장과 빈티지 스타일의 옷차림으로 거리를 메웠습니다. 개성을 뽐낸 옷차림으로 자전거를 타고 런던 도심을 달립니다. 런던의 연례 행사인 트위드런 참가자들입니다. 고풍스러운 자전거를 타고 웨스트민스터 궁전, 세인트폴 대성당 등 런던의 주요 명소를 지나며 16km를 누볐습니다. 참가자들은 몇 주 전부터 의상과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덕분에 런던 도심은 이날만큼은 20세기로 돌아간 듯한 특별한 풍경을 연출했습니다. It's a bit like Goodwood Revival, isn't it? It's a bit of heritage. Everyone has to make an effort, otherwise you stand out. So, and there's some fantastic outfits here today. I've always been very keen about, making an effort with your outfit. So this is very much up my street. 2009년에 시작된 트위드런 행사는 자전거 퍼레이드를 넘어 런던의 문화와 과거의 멋을 되살린 특별한 축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케냐 동부 와타무의 한 병원. 뱀에 물려 실려온 10대 소년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동네에서 독사에게 물린 건데 바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결국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Mostly they come to the hospital when the poison or the venom have already done a lot of damage to the body. 해독제 주사 비용은 $62, 우리 돈 87,000원 정도인데요. 경제적 부담 때문에 효과가 없는 민간요법이나 주술치료 등에 의존해 치료할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서도 케냐에 특화된 수십 종의 뱀독에 맞는 해독제를 갖추고 있지 못해 적절한 치료를 다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4,000 people who die from snake bite every year in Kenya alone.
This is a huge number. 매년 전 세계적으로도 540만 명 정도가 뱀에 물려 13만 8천 명이 숨지고 40만 명이 영구 후유증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는 뱀에게 물린 사고의 30% 정도만 보고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동전을 넣고 돌려 장난감을 뽑는 캡슐 토이가 새로운 만남을 만들어주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 9천 명의 작은 마을인 나가노현 하쿠바무라. 마을에 색다른 캡슐 토이가 설치됐습니다. 500엔짜리 동전을 넣고 돌리면 캡슐이 나오는데 이 안에 주민 70여 명의 사진이 찍힌 카드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 카드를 들고 사진의 주인공을 찾아가면 다양한 특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차역 역장을 찾아가면 함께 여행 계획을 세워주고 건축업자를 찾아가면 나무로 만든 도마를 선물로 받기도 합니다. 수제 케이크를 선물하는 제과점도 있습니다. 이 캡슐 토이는 11년 전 이곳으로 이주해온 사토 씨가 고안해냈습니다. 이주 초기 지인이 없어 정착에 어려움을 겪다 주민들과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만든 겁니다. 何が出てくるかわからないっていうドキドキ。そこがすごくこう一期一会を何度でも生む仕組みとしてはすごくユニークなんじゃ。 사토 씨는 마을 주민 9천 명의 사진이 모두 들어가는 캡슐 토이를 만드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팽팽히 맞서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오늘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관세 갈등을 풀기 위한 고위급 회담을 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위해 미국이 먼저 관세를 철회할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미중 간 첫 고위급 무역 협상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실질적 협상을 위해 145%의 관세를 낮춰야 한다는 중국의 요구를 거듭 일축했습니다. Are you open to pulling back your tariffs in order to get China to the negotiating table? No. 중국이 먼저 시작한 기싸움도 그대로 받아쳤습니다. 이번 협상을 미국이 먼저 요청했다는 중국 측 주장에 대해 다시 기록을 살펴봐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They said we initiated. Well, I think they ought to go back and study their files. Okay. 양국 경제 책임자들이 일단 마주 앉기로 했지만 신경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외교통상가에선 이번 협상의 목표가 무역 현안의 일괄 타결보다는 부분적인 관세 인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성급한 기대를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As I said, on Saturday we will begin, which I believe is the opposite of advance. 베센트 장관은 이번 주 중 최대 교역국 일부와 무역 합의를 발표할 수 있다고 언급했던 것과 관련해 해당 국가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밝히는 건 국익에 해롭다는 겁니다. 또 중요한 무역 파트너인 18개국과 신중하면서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일부는 상당히 진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국 관세로 카시트 등 육아용품 가격이 오르자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현지 시간 어제 오후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했습니다. 시 주석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나흘간의 일정으로 러시아를 국빈 방문하며 오늘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이튿날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기념일 열병식에 참석합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성명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과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 시스템을 지키며 패권과 힘의 정치에 반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적 위기에 놓였던 의대생 2천여 명이 수업 복귀를 택했습니다. 나머지 만여 명의 의대생들은 마감 시한이었던 어제까지도 돌아오지 않아 대규모 유급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미복귀 의대생의 재적 유급 처분이 확정되는 날 6개 의대에서 집단 복귀가 확인됐습니다. 한 달 이상 결석 금지 약칙에 따라 재적 예정 통보가 이루어진 순천향대 등 5개 대학과 학사 경고 누적으로 재적 위험에 처한 충남대입니다. 재적 처리만큼은 피하기 위해 약 2,000명의 의대생들이 수업 복귀를 선택했습니다. 나머지 30여 개 의대는 어제 교육부에 유급 대상자 명단을 최종 통보했습니다. 이미 수업에 복귀한 30% 미만의 학생들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만여 명의 의대생이 한꺼번에 유급 처리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확장이 유연하겠다 해서 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비가역적 처리를 한다는 걸 학생들이 좀 깊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 의대생 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 장차관과 실무자를 고발하겠다며 맞섰습니다. 40개 의대 대표들은 자퇴를 결의했습니다. 조기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미 의대생들의 눈과 귀는 다음 정부에 쏠려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이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의대생들 복귀를 촉구하면서 책임자 문책과 의료개혁 재검토 등을 공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고연차 사직 전공의들 사이에서 최근 복귀 여론이 확인되면서 이달 안으로 수련이 추가 모집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하은입니다. 배우 고 김세론의 유족 측이 김세론의 녹취라고 주장하는 대화를 공개하면서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다시 고소했습니다. 김수현 측은 해당 녹취는 인공지능 AI가 만든 가짜라고 일축했습니다. 김현수 기자입니다. 배우 김수현과 고 김세론의 미성년 시절 교제 의혹. 이번에는 고 김세론과의 생전 대화라고 주장하는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수현 오빠랑 사귀었어요. 미쳤다고 안 믿겠지만 중학교 때부터 사귀다가 대학 가고 헤어졌어요. 유족 측은 해당 녹취는 미국에서 지인과 나눈 대화 내용이며 시점은 미국 시각 1월 10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세론 사망 한 달 전쯤입니다. 진짜 돈 벌고 남자면 어디 공사만 해서 누가 할 텐데. 특정 유튜버와 언론에 대한 원망도 담겼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번호를 바꿔도 전화를 하고 그 이진호가 한번 뭘 말하면 기자들이 확인 없이 내용을 그냥 꺼가고 정말 수정이 많대요. 유족 측은 해당 대화 내용을 제보한 사람은 고 김세론과 10년 넘게 알던 사이로 신원 노출을 원치 않아 음성 대역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이 녹취 파일의 원본을 경찰에 제출하기로 하고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과거 사생활이 지금 폭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유족 측도 당연히 많은 고민을. 이에 대해 김수현 소속사는 해당 대화 내용은 AI 등으로 위조한 것이며 기술적 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제보자가 이 녹취로 돈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튜버 이진호도 같은 주장으로 유족 측을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어버이날이 오늘 한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초여름의 기준인 25도 안팎까지 올라가 다소 덥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이 25도, 영월과 완주는 26도까지 오르는 반면 아침 저녁 기온은 낮아서 오늘은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의 일교차가 크게는 20도 이상이나 벌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비가 내리면서 날씨가 급변합니다. 서울의 낮 기온 내일은 6도, 모레는 15도로 오늘보다 10도 정도나 뚝 떨어지겠습니다. 여기에 내일은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더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밤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지만 중부지방은 모레 토요일 밤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여름비 못지않은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이렇게 햇볕이 강해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남부지방은 오후에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앞으로 최고 기온은 서울과 춘천, 전주와 광주가 25도, 청주 26도, 대구는 24도로 어제보다 높겠고요. 평년 기온은 1도에서 3도 정도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1에서 2m 정도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뉴스 930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히말라야를 올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즐거움의 배가 되는 산행안전. 저와 함께 하시죠. 산에 오르기 전 날씨를 확인하고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산행을 자제해야 합니다. 산행이 결정됐다면 큰 일교차에 대비해 가벼운 외투를 챙기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본격적 산행에 앞서 발목, 무릎, 허리 등의 준비 운동으로 골절과 같은 부상을 예방해야 합니다. 등산은 칼로리 소모가 높기 때문에 고열량의
비상식량을 준비하고 탈진 예방을 위해 수시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산로에 설치된 산악 위치판을 주의 깊게 살피고 사진을 찍어 안일의 응급 상황에서 위치 정보를 알리는 데 활용합니다. 낙엽이 쌓인 곳, 미끄러운 곳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해가 지기 한두 시간 전에는 산행을 마쳐야 합니다. 건강도 지키고 안전도 챙기는 즐거운 산행. 산행의 즐거움은 안전에서부터 시작됩니다.